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현대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이 시작됐는데요. 사전 계약을 하면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단 사전 계약을 하려면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야 예산도 짤 것이고요. 옵션도 알아야 선택을 할 것이며 색상도 알아야 어떤 색상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5의 스펙과 가격, 그리고 어떤 옵션을 추천드리는지, 그리고 아이오닉5의 모든 외장 컬러 9종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계약 염두하시는 분들 오늘 꼭 잘 봐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본격적인 리뷰 함께 하시죠. 먼저 간단하게 현대 아이오닉5의 출시 라인업 및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이오닉5는 롱 레인지와 스탠다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전 계약은 먼저 롱 레인지 트림만 시작된다고 합니다. 스탠다드는 아직 사전 계약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롱 레인지의 스펙을 보면 배터리 용량은 72.6kWh,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10에서 430km 정도 가능하고요. 모터 최대 출력은 2륜구동과 4륜구동이 80kW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사전 계약을 하는 롱 레인지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과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전 계약 가격이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5,200만원부터 5,25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5,700만원에서 5,750만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021년부터 6천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100%의 보조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구매가가 익스클루시브는 3천만원대 후반, 프레스티지는 4천만원 중반의 실구매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보조금은 지역,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약 1,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익스클루시브의 가격과 프레스티지의 실구매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에 대해 훨씬 더 많고 전기차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나 실린더 개수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들의 배터리 용량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한번 감을 잡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6가지의 전기차를 준비해봤는데요. 현대 아이오닉5 롱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72.6입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410에서 430km 정도 간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경쟁 모델로 보고 있는 테슬라 모델 Y의 롱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82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Y 롱 레인지가 가장 긴 511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수 전기차 EQA 250 같은 경우에는 66.5kWh의 배터리 용량으로 426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WLTP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400km 초반, 300km 후반 정도로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출시돼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던 현대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64kWh의 배터리 용량으로 406km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수 전기차 SUV 모델인 EQC400 같은 경우에는 80kWh의 배터리 용량으로 307km 주행이 가능하고요.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 SUV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95kWh의 배터리 용량으로 309km를 주행 가능합니다. 벤츠 EQC와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300km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차와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의 배터리 용량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그냥 평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고 그렇게 부족한 편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난한 수준의 배터리 용량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가격과 스펙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옵션 사항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롱 레인지 익스클루시브 모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롱 레인지는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기본 트림이 익스클루시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옵션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됐던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400V와 800V
멀티 충전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아이오닉 5는 변압기를 통해서 400V 충전기를 꽂더라도 800V의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멀티 충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후륜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그리고 RMDPS가 기본 적용됐고 히트펌프 시스템도 기본 적용입니다. 그리고 실외 V2L 커넥터가 기본 적용됩니다. 실내가 아니라 실외 V2L이라는 점 잘 주의해 주시고요. 안전사항을 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후석 승객 알림까지 기본적인 안전사항은 나름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백은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와 그리고 가상 엔진 사운드가 기본 적용되는데 전기차는 엔진도 없고요. 워낙 조용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 엔진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9인치 휠이 기본 적용되고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지만 MFR 타입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LED 주간 주행등과 LED 리어 콤비 램프, LED 보조 제동등과 리어 스포일러,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과 이중 접합 유리가 1, 2열까지 들어간다는 점이 좀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 보면 12.3인치 계기판과 가죽 핸들에는 열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뒷좌석 송풍구도 기본 적용, 유니버셜 아일랜드라는 부분은 이제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이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8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앞좌석은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기본 적용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수동으로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리클라이닝까지도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미세먼지 센서와 공기청정 모드, 애프터 블로우까지 기본 적용됩니다. 스마트 키와 수동 핸들 조절, 전동식 사이드 브레이크에는 오토홀드가 포함이 되고요.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내가 감도를 더 낮출 수도 있고 감도를 좀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는 변속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회생제동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전기차에서는 보시면 되고요. 후방 모니터, 서라운드 카메라는 아니고 후방 카메라만 이제 적용이 되고요. 전동식으로 충전 도어가 열린다라는 부분도 모두 기본 적용됩니다.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고 내비게이션은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오디오는 일반 6개의 사운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익스클루시브 트림인데요. 가격이 5,200만 원에서 5,2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옵션으로 봤을 때 보조금을 받기 전 금액을 보면 그렇게 저렴한 차는 아니에요. 이 차가 5천만 원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그렇게 저렴한 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위 트림인 롱 레인지 프레스티지 사양을 살펴볼게요. 프레스티지 사양은 기본 익스클루시브의 모든 옵션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강화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추가되냐면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포함됩니다. 얼마 전 볼보 차량이 이 회피 조향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프레스티지 모델부터 적용이 되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적용, 안전하차, 내릴 때 안전하게 삐삐삐 경고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적용이 되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차선 변경이 가능한 반자율 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네시스에 지금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 그 부분들이고 아이오닉 5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는데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LED 방향 시딩이 적용이 되고 20인치 휠이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휠 디자인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프레스티지를 선택을 해야 그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되고 운전석 투웨이 레그레스트, 우리가 광고를 통해 봤었던 그 종아리 지지대가 있는 사양은 프레스티지부터 가능하고요. 운전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우리가 무중력 시트라고도 부르는 그 시트죠. 그리고 동승석 8방향 전동 시트와 동승석 투웨이 레그레스트 물론 같이 적용되고요. 동승석도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적용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하이패스 시스템, 레인 센서, 보스 사운드 8개의 시스템까지 모두 다 프레스티지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 사양으로 솔라 루프나 비전 루프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또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 트림이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 안전 사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충돌 방지 보조에서 회피 조향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넣어줘서 안전 사양을 좀 강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볼보 같은 브랜드들은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안전하체 보조 같은 부분은 요즘에 뭐 A클래스 같은 모델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게 옵션 상위 트림에만 적용된다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무선 충전, 하이패스 시스템, 레인 센서까지도 기본 모델에선 빠져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옵션 사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사양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옵션의 아쉬움, 내가 광고에서 봤던 건 좀 더 옵션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옵션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의 추가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옵션들은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싶은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컨비니언스가 있습니다. 컨비니언스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 레인 센서가 적용이 되는데, 물론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면 이 옵션들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기본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선택하셨다면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필요한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컨비니언스는 꼭 넣으셔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안전 기능과 반자율 주행이 강화된다라는 부분인데, 뭐 요 부분은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반자율 주행을 뭐 굳이 저도 제네시스에서 넣지 않았거든요.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 스마트 센스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그리고 컴포트 1은 운전석 2웨이 레그레스트와 운전석 뭐 릴렉션 시트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굳이 운전석을 무중력 시트로 만들어서 그렇게 쉬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석에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컴포트 1은 저라면 안 넣을 것 같아요. 하지만 컴포트 2는 넣을 것 같습니다. 컴포트 2는 주로 이제 운전석과 더불어 동승석 전동 시트와 뭐 동승석 무중력 시트, 그리고 2열 열선 시트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동승석에 대한 배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이 컴포트 2이기 때문에 보통 동승석에는 사람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컴포트 2는 저라면 넣을 것 같아요. 다음은 컴포트 플러스인데요. 컴포트 플러스는 제가 셈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이건 넣어도 될 것 같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옵션이냐면 2열 전동 슬라이딩 시트입니다. 원래 수동으로 되는데 전동으로 바뀌게 되고, 전자석 시트 메모리 시스템, 뭐 전자석 시트 메모리가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2열 열선 시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이건 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필요하겠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필요 없죠. 그리고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도 아이가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싱글이나 저 같은 신혼 부부에게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신 가정이라면 컴포트 플러스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가 없다 하시면 뭐 컴포트 플러스는 거의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익스테리어를 멋있게 하고, 이것까진 필요한가라는 옵션들이 있어요. 뭐 후측방 모니터라든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 물론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좋지만 후방 카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서라운드 뷰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하고, 뭐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들어가는데, 뭐 굳이 프레스티지 초이스까지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소재가 친환경으로 바뀐다든지 보스 사운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뭐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라면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또한 저는 뭐 후방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뭐 파킹 어시스트까지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신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굳이 이걸 옵션으로 넣어서 금액을 좀 더 추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선택하시려면 파킹 어시스트를 선택하셔야만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옵션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딱 2가지는 컨비니언스랑 컴포트 2, 이 2가지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뭐 예산에 따라서 넣거나 안 넣거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꼭 넣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옵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트림을 사고 어떤 옵션들을 추가를 할 건지. 그렇다면 사실상 가장 이제 결정장애를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색을 살지, 어떤 인테리어를 결정을 할지가 정말로 차를 사는 데 있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런 부분인데 사실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가장 많이 묻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색상 선택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아이오닉 5의 전체 외장 컬러가 무려 총 9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가 모두 다 굉장히 생소한 컬러입니다. 뭐 화이트나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만 이름만 듣고는 이 컬러가 도대체 어떤 컬러지 하고 고민이 되실 텐데 오늘 제가 그 9가지 외장 컬러를 사진으로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4가지 내장 컬러는 아쉽게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정보를 얻게 된다면 4가지 내장 컬러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9가지 외장 컬러부터 저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가장 무난한 팬텀 블랙 펄과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컬러입니다. 쉽게 보면 그냥 검정색이랑 은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컬러가 수입차에서도 그렇지만 이 실버 컬러가 무난하면서도 또 깔끔한 느낌, 그리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즘 벤츠에서도 그렇고 포르쉐에서도 그렇고 실버 컬러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은 갤럭틱 그레이 메탈릭이라는 컬러가 있고 슈팅스타 그레이 매트라는 컬러가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어려워요. 갤럭틱 그레이 메탈릭, 슈팅스타 그레이 매트. 그런데 슈팅스타 그레이 매트는 유료 색상 컬러예요. 금액을 추가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아무래도 매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건 무광 컬러인 것 같습니다. 메탈릭은 어느 정도 광이 있는 컬러고요. 매트는 무광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틱 그레이 메탈릭은 조금 어두운 그레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슈팅스타 그레이 매트는 무광 그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틀라스 화이트와 그래비티 골드 매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비티 골드 매트는 유료 색상이에요. 돈을 추가해야만 선택하실 수 있고 매트, 뒤에 매트가 붙으면 모두 다 유료 컬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틀라스 화이트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화이트 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가 또 깔끔하고 예쁜 느낌이 있어서 화이트 컬러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고 그래비티 골드 매트도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줄 것 같거든요. 이번이 아이오닉의 사이버틱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과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루시드 블루 펄과 미스틱 올리브 그린 펄 컬러가 있어요. 루시드 블루 펄은 밝은 블루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톤 다운된 네이비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미스틱 올리브 그린 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린색을 띠는 펄감이 있는 그런 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사진으로 지금 보고 실물로 보진 못했기 때문에 실물과 사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컬러는 디지털 틸 그린 펄이라는 컬러인데요. 같은 그린 느낌이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뭔가 굉장히 사이버틱한 느낌이 사진에서도 전달이 되는데요. 나는 이 아이오닉의 사이버틱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정말 극대화하고 싶다. 나는 조금 유니크한 나만의 아이오닉을 만들어 보고 싶다.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은 디지털 틸 그린 펄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고차로 팔 때 안 팔릴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만의 개성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 계약이 시작된 아이오닉 5의 가격과 옵션에 대해 살펴봤고요. 아이오닉 5의 총 9가지의 익스테리어 컬러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옵션의 현대답게 옵션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옵션지를 또 역시나 했구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려면 따로 옵션 사항에도 없어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하시는 분은 꼭 프레스티지 사양을 선택해야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운전의 재미라든지 성능의 강조, 엔진과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이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엔진의 기통수라든지 배기량 그리고 변속의 질감 이런 기술력이 조금 덜 중요해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옵션의 차별화를 통해서 매력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옵션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리뷰가 아이오닉 5 사전 계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아이오닉 5와 더불어서 다양한 신차 소식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